윤창중 정치학교가 대전에서 열립니다. 11월 24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장장 3시간 동안 열립니다. 장소는 기독교 연합 봉사회관 컨벤션 홀입니다. 위치는 대전 지하철역을 이용할 경우에 서대전 내거리역 2번 출구로 나오십시오. 그러시면은 서대전 공원이 있고 그 서대전 공원과 세이백화점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보수 우파는 과연 이 시련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 것인가? 윤창중이가 여러분에게 보수 우파가 갈 길을 제시하겠습니다. 윤창중 정치학교 충청권 국가 중심 세력의 총 권기 대회로 치르겠습니다. 이번에는 스페셜 게스트로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을 맡았던 서석구 변호사님께서 스페셜 게스트로 참석해 주십니다. 그리고 입장권은 무료입니다. 걸어오실 힘만 있으신 분은 모두 모여서 충청권 대한민국 국가 중심 세력 총궐기 대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전에서 뵙겠습니다. 도서출판 윤창중 칼럼세상이 신간을 내놓았습니다. 문재인 사화에 맞서 대한민국 나팔수 언론과는 100% 다른 각도에서 현대 정치사를 과감히 기록한 책 윤창중 실록 부활. 윤창중의 처절했던 3년간의 시련을 기록한 자전적 고백 피정에서부터 문재인의 비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기록한 칼춤, 그리고 이번에 나온 부활까지 모두 5권 주문 판매되고 있습니다. 윤칼세 TV는 여러분의 도서 구입과 자발적인 구독료로 운영됩니다.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칼세 초대석입니다. 오늘 윤칼세 초대석에는 이계성 대한민국 수호를 위한 천주교인 모임 대수천 수석 공동대표이시죠. 전 서울의 양천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역임하신 분입니다. 또 저와 함께 대한민국 언론 혁파를 위한 공동위원회 언역공 공동의장을 맡고 계시죠. 이 의장님, 예. 다시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계성입니다. 그 제가 오늘 이 의장님을 윤칼세 초대석에 다시 모신 것은 지난 월요일이죠. 광화문 그 세종문화회관 그 계단에 대한민국 국본이 주최하는 정말 억장이 무너지게 하는 백두칭송위원회, 그 백두칭송위원회가 김정은 서울 방문을 환영한다. 그러면서 김정은 만세를 부르면서 서울 시민 전체가 들고 일어나서 김정은 서울 방문을 환영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대한문 국본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을 하는 그 모임인데, 제가 사진을 보니까 그 계단에 우리 이계성 의장님이 계시는 거예요. 맨 앞줄에. 야, 제가 개인적으로 참 부끄럽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렵지만 난세인 건 분명하지만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대한민국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 참 짜릿짜릿한 그 감동을 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장님, 거기에 좀 참석하신 그런 배경 또
시국관을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네네. 지금, 좀 가까이 좀 예. 마이크에 좀. 지금 우리 대수천에 도태우 변호사라고 하는 변호사 젊은 변호사가 계십니다. 네. 그 공동 대표를 하고 계신데 그분이 지금 문 대통령을 두 번째 여적죄로 고발을 했고 네. 또 이번에 그 광화문에서 열리는 그 김정은이를 환영하는 것까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성조기를 불태웁니다. 그런데 경찰은 구경만 하고 가만히 놔둬요. 그런데 만일 우리 택시 배우는 사람들이 북한에 인공기를 불태우면 와서 잡아가요. 잡아가죠. 나라가 네. 아닙니다. 예. 나라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을 70년간 도와준 우방의 깃발을 태우는 건 괜찮고 대한민국을 바로 분단시키고 6.25를 일으켜서 300만을 죽인 그러한 전범들의 그 인공기는 태우면 잡아가는 이런 세상이 돼서는 안 되겠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도태우 변호사를 통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지원을 하고 오늘 같이 좀 힘을 합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도태우 변호사님은 이건 그 사람들 고발할 게 아니라 문재인을 바로 쉽게 하면 대역죄인으로 고발해야 된다. 네. 그 이유를 내가 6가지를 말씀을 드려줬어요. 첫 번째는 바로 그 문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다. 문재인이라고 불러야 된다. 왜? 뭐 잘 아는 언론보다는 그 드루킹 사건으로 뭐 특검에서 조사한 걸로 보면 8만 8천 건, 2년 8개월 만에 8만 8천 건 댓글을 달았어요. 하루에 평균 10만 건에서 20만 건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 그렇죠. 댓글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인터넷에 젊은 분들이 많이 봅니다. 여러분 신문에는 5단 기사가 있고 1단 기사 네. 이런 게 있는데 이제 5단 기사, 1단 기사면 우리 큰 기사만 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그 드루킹이 한 일이 뭐냐면은 4단, 5단 기사를 전부 1단 기사로 만들어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론을 조작한 거죠. 그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전부 잘못한 걸로 뒤에서 탄핵하고 네. 문재인 대통령 당선시켰습니다. 이건 바로 불법 당선이고 대통령 인정하면 안 되고 바로 이 드루킹 사건을 빨리 조사를 해가지고 이걸 대통령이 그 불법 선거한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네. 이제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탈원전입니다. 우리가 70년간 원전을 정말 우리 손으로 개발해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그런 원자로를 만들어 지금 에미레이트에 여러 개를 수출하고 지금 영국 이 이제 원자력 원조 영국에서도 뭐 2기 21조짜리를 그렇죠. 또 뭐 에미레이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100여 조의 지금 주문이 들어와 있어요. 네. 그걸 딱 스톱을 시켰습니다. 차. 이게 그게 불안전하다. 그렇게 스톱을 시켜놓고 바로 우리가 그걸 지금 사실 600조 시장입니다. 원전 시장이. 그러면 100년간 먹고 살 먹거리를 갖다 차단시켰어요. 거의 10만 명의 실직자가 나왔고 네. 그다음에 600여 개의 관련 기업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완전히 그렇게 엎어서 지금 대학의 원자력과가 아주 대수가 높아졌는데 원자력과 지원자가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완전히 그 기반이 무너졌습니다. 대한민국을 예. 침몰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네. 이제 두 번째 얘기가 뭐냐면은 세 번째. 세 번째가 바로 그 최저임금 이상하고 그렇지. 노동시간 단축. 네, 52시간. 이거 가지고 결과적으로 지금 100만 실업자가 생긴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아까 아까 아침에 나오다 보니까 10월 달 실업자 수가 97만 명입니다. 그리고 요새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어요. 네. 젊은이 일자리가 없는데 그런 얘기 뭐 아르바이트 절벽이다 고용 절벽이 20대가 겪는 아픔이다 이런 게 오늘 아침 신문에 나왔던데 지금 젊은 애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했고 이렇게 그런데 더 기가 막히는 거 한 가지 얘기 들어갈 건 이렇게 해서 보통 박근혜 대통령이 한 달에 50만 개 일자리가 거의 생겼는데 네. 이게 30만 개로 떨어지니 이제 8월 달에는 3천 개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3천 개 또 3천 개. 그리고 9월 달에는 마이너스가 생겼으니까 정부 각 부처하고 공공기관에다가 강제로 아르바이트생을 맡겼습니다. 그렇죠. 4만 명. 그리고 9월 달 4만 명이라고 거짓 발표를 했어요. 통계 조작. 통계 조작한 거죠. 이건 엄청난 국가 범죄죠. 그렇죠. 네. 10월 달에는 6만 명이라는 게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더 기가 막힌 거 하나 내가 소개해 드리죠. 11월, 12월
12월 달에 일자리가 거의 없는 달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서 12조를 들여가지고 5만 9천 개 아르바이트 자리를 만드는데 한 가지 예만 들어보죠. 대학에서 전등 끄는 아르바이트가 있습니다. 전등. 네, 네. 그게 8억이 배정이 됐습니다. 8억이 배정이 됐는데 대학에서 돈이 왔는데 아르바이트생을 한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네. 2시간짜리. A라는 학생이 1시간에 6,000원씩 하고 2시간 돌면 그다음에 B라는 학생이 또 2시간 돌고 이렇게 해서 그 돈 하나 갖고 8명을 쓴답니다. 네. 왜 그걸 그렇게 쓰느냐 하면은 그렇죠. 통계 잡히는데 취업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내가 12,000원 벌자고 그거 내가 그거 안 넣는다고 하니까 뭐 대학에서 사정해서 끌어들이고 이렇다는데 예. 이게 정부입니까 이게 국민을 속이기 위해서 그렇죠. 아르바이트생을 그냥 대학생들 이런 식으로 하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보세요. 54조 그 일자리 창출금 했는데 일자리가 없습니다. 없죠. 예. 네. 그리고 지금 전부 내가 요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예.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에 900조만 쏟아부으면은 국민들이 자기 지지 70% 안 떨어진다고 지금 계속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뭐 아시잖아요. 지금 그냥 현찰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현찰. 놀고 먹는 사람들한테 현찰 주는 거죠. 현찰을 주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그게 바로 마약이죠. 마약 먹여 가지고 국민들을 몽롱한 상태에 빠지고 바로 적화 통일의 기반을 닦아가는 거고 자기들이 바로 주체 세력으로 이제 변신하기 위해서 바로 반대 세력을 다 잡아넣는. 그래서 이제 그 정부로부터 그냥 뭡니까? 그냥 불로소득으로 그렇죠. 이제 받는 예. 돈을 받는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을 비판하는 사람한테 야 쓸데없는 소리 마라. 예. 그래도 문재인이가 돈 주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런 국민들이 너무 많은 거죠 예. 지금. 참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거기에 쏘으면 마약에 쏘으면 우리가 다 죽는데 쏘고 있다. 그게 세 번째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지금 북한의 핵의 위협국은 대한민국입니다. 미국이 막아주기 위해서 이제 북한의 경제 제재를 하는데 북한 석탄을 밀수해 왔습니다. 그렇죠.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네. 밀수해 온 것까지는 좋은데 미국이 밀수하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그 뒤에 52차례나 밀수를 해봤어요. 경고에도 불구하고. 예. 네. 이제 그게 이제 네 번째 얘기입니다. 어떻게 네. 지금 북한의 핵을 없애기 위해서 세계가 하나가 돼서 지금 제재를 하고 있는데 그거 중국과 같이 구멍을 뚫어서 바로 김정은 살리게 나섰느냐. 그런 거죠. 예. 그물망으로 쳤는데 예. 그 그물망을 뜯어준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래 이제 다섯 번째 얘기가 바로 이제 여러분 9월 19일 날 북에 가서 뭐 대환영을 받았다고 하고 그러는데 지금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군사협정을 보면은 네. 항복문서 써준 거거든요. 그렇죠. 항복문서. 네. 항복문서 써주고 결과적으로 송이버섯 받아가지고 왔다. 이게 뭐 유행어처럼 얘기가 되고 있는데 네. 지금 전방을 다 해체시켜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서해안 NLL 해체하다시피 있고 전방에 바로 GP 다 철수한다고 그러고 네. 그다음에 공중 정찰기 못 뜨게 하고 그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 거기 빠진 게 있다면 바로 미국을 우롱하고 미국의 선전포고 미국이 이겼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문재인이가 참 정신병자가 아니면 바로 치매 환자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이 지금 6개월 만에 미국이 자꾸 북한의 제재를 구멍 뚫으니까 6개월 만에 항복한 거 아닌가 이번에. 그렇죠. 예. 항복했는데 문재인이가 지금 유럽 가서 무슨 짓을 했습니까? 유럽 정상들 만나가지고 또 아셈 40여 정상들이 모인 데 가서 북한 제재를 좀 일부 풀어줘야 된다. 그 얘기는 미국의 선전포고인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네. 그 미국 그 재무성에서 예. 우리나라 7개 은행한테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그렇죠. 너희 정신 차려라. 우리가 제재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세컨더리 식으로 보이콧하겠다. 그런 얘기. 그 뒤에 이제 대사관에서 지금 북한에 갔다 온 기업 총수한테 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은 대통령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을 인정했다면 그렇게 직접 못 오죠.
왜냐하면 수가 없는 거죠. 예. 외무부를 대한민국 외무부를 통해 갖고 이제 외무부에서 이렇게 보고해 갖고 이런 거 해달라 이러는데 그렇죠. 직접 한다는 얘기는 이제 문재인이나 김정일이나 똑같은 인간을 북한은 미국에서 취급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한테 지금 밑배 가지고 문재인이 살아남을 수 있느냐? 뭐 잘하시는 것처럼 그 홍콩의 은행 하나가 북한하고 거래했다가니 그냥 제재에 딱 올리니까 2개월 만에 문 닫았습니다. 지금 그렇죠. 대한민국 은행들 지금 뉴욕에 뉴욕에 있는 한국계 은행들은 지금 외환 거래를 안 한답니다. 못 한답니다. 겁나가지고. 네. 지금 미국에서 제재만 되면 한국은 한 달 안에 다 무너집니다. 경제가. 경제가 다 다 무너지고, 무너지고 뭐 은행은 뭐 일주일도 안 되는 안 거고. 되고. 네. 이런 상황인데 지금 문재인이가 지금 쉽게 얘기하면 미친 짓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이걸 깨달아 가지고 안 되겠다. 해야 되는데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택시배에서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문재인이 끌어내자. 우리가 문재인을 안 끌어내면 두 가지를 당한다. 하나는 바로 문재인이가 얘기하는 김정은이하고 연합돼서 쉽게 얘기하면 연방제통이 되면 김정은이 밑에서 김정은을 왕모시고 살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바로 미국이 우리 경제 제재가 들어와서 거지로 사느냐. 네. 둘 중에 한 가지 선택하기 싫으면 문재인 끌어내는 길밖에 없다. 네. 그게 바로 제 얘기지만 이것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의 정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참 지금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마치시고 나오셔가지고 어느 태극기 집회든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차제에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태극기 집회의 원조를 굳이 논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이계성 의장님 말씀을 좀 하다 보면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팩트인데 2016년 10월 24일 날 손석희의 JTBC가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 PC에 관한 엄청난 조작 왜곡 보도를 그야말로 융단폭격하듯이 퍼붓죠. 그게 10월 24일입니다. 그리고 10월 25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서 부분적으로 인정을 하지요. 비서실이 정착하기 전에 연설문 같은 걸 부분적으로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데 그게 엄청난 이 후폭풍을 일으키면서 온 언론이 달려들어 가지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11월 4일 날 조선일보 바로 그 현관 앞에서 조선일보 절독 및 TV조선 폐지 운동을 위한 특별 기자회견을 엽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게 2016년 11월 4일인데요. 그때의 그 현장에 나오신 분이 누구냐면 우리 이계성 의장님 그리고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이런 이제 시민단체의 그때 보수단체 단체라기보다도 하여튼 그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참 어려운 분들이 오셔가지고 200명 300명 이런 분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이제 전국에서 모였죠. 전국에 다 모였죠. 그런데 거기에 처음 등장하는 게 뭐냐면 태극기입니다. 여러분 윤창중 칼럼세상 그 네이버에 들어가셔가지고 이계성을 한번 쳐보시면 이제 검색에 이계성을 쳐보시면 거기에 태극기가 등장합니다. 예, 맞습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태극기 집회의 원조는 2016년 11월 4일 조선일보 절독과 TV조선 폐지를 위한 특별 기자회견. 그렇습니다. 그렇게 증명이 되는 거죠. 참 감회가 새롭네요. 지금 2년이 좀 지났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태극기 집회를 이제 처음에 시작했는데 사실은 이제 2016년 11월
7일 날 서울역에서 이제 태극 집회를 시작을 했는데 그게 원조인 줄 알고 봤더니 그 전에 4일 날 지금 사진을 네. 보니까 4일 날에 우리가 조선일보 앞에서 바로 조선일보 절도운동 조선TV 폐지운동을 벌리면서 그때 태극기를 다 들었던 게 지금 사진으로 나와 있네요. 예, 예. 지금 요겁니다. 이게 조선일보 앞에서 요 예. 태극기가 하나 딱 보이죠. 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이 태극기를 들고 오셨길래, 야, 이게 정말로 감동적이다. 아, 이분들이 절박하게 이 태극기가 좀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태극기가. 참 윤창중 칼럼생 TV가 PD도 있고 뭐 그렇다면은 이걸 다 이게 이제 화면에 보여드리고 할 텐데 참 이게 뭐 참 너무 열악해서 여기 주옥순 대표, 그다음에 구국의 소리 박정섭 대표, 네 이분 참 이런 분들 참 애국자들입니다. 그다음에 어떤 조선일보 독자였다가 절독한 한 시민이 나오세요. 시민. 여기 태극기 이제 태극기가 보이죠. 네네 보이시죠? 보이실 겁니다. 이 확대할 수 있는 그 능력도 안 되는데 사실 음카세 TV가 참 이게 참 여기 뒤 보면 이제 이렇게 있죠. 그 보면은 조선일보 구독 거부 TV조선 폐지운동 특별 기자회견. 제가 요 이제 그 현수막을 김포에 다 찍으러 들어가는 그 현수막 그 가게에 가서 이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이게 끝나고 나서 이제 이걸 좀 달라고 엄마 부대 주옥순 대표가 달라고 또 오후에 시위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저 그때 이제 들고 이제 이걸 갔죠. 참 그랬던 그때 이제 뭐냐면 우리 이계성 의장님이 제가 187명까지 세다가 그만뒀습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 의장님은 뭐 막말로 이 시위 1인 시위나 이런 시위 집회에 뭐 전문가이시니까. 전교도 네, 네. 살았습니다. 예. 그런 건데 그 의장님을 이렇게 광장으로 또 이렇게 내보내게 한 그건 본인의 마음속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전교조 이제 그 처음에 이제 척결 운동을 시작한 게 저는 이제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교육을 망가뜨리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 네. 애들은 한 가정에 정말 희망이고 꿈이고 나라의 꿈이고 희망인데 네. 그 애들을 하나의 정치 도구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게 이념 교육을 시킨다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전교조 척결 운동을 했고 네. 그 뒤에는 이제 정의교원 사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분들이 그 정진석 추기경이 그 4대강 사업인이 자꾸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고 그랬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 추기경을 나가라고 이제 네. 쉽게 얘기하면 광고도 내고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 정치 사제들을 옷 벗고 나가라. 그래서 두 가지를 시작했는데 그 뒤에 이제 이 태극 집회를 시작한 것은 저는 2016년 그 9월경부터 네. 젊은 이 언론인들 말하자면 네. 이제 신문사에 있는 분도 있고 유튜버라는 분도 있고 이런 분들이 한 20여 명이 매일 아침 조찬 모임을 갔는데 나보고 오라는데 지가 초청된 것은 나이가 많은데 초청된 것은 지금 이 거리에서 어떻게 우리가 싸워야 되느냐 초청을 받아서 갔더니 거기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지금 이제 최순실 태블릿PC는 조작된 거다. 그건 확실한 근거가 있다. 네. 이걸 얘기하고 또 박 대통령이 기업인들로부터 774억을 받아서 착복했다. 이게 바로 그때 이슈가 돼서 국민들이 분노를 했는데 774억은 그대로 있다. 그게 바로 그분이 왜 그걸 받았느냐 하면은 우선 그 스포츠를 장려해서 스포츠 장려하고 그렇죠. 또 한류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 음악이나 이런 걸 한류해야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으니까 이제 문화 수출을 위해서 만든 그런 재단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걸 만들었다. 예, 예. 만들었는데 돈을 하나도 안 쓰고 지금 774억 중에서 그 이제 방을 얻는데 20억인가 그 세 쓴 거 말고 그대로 통장이 있다.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 전부 거짓말하고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가 이제 한 27명이가 모인 그 시민단체 모임에 가서 이거 거짓말이라는데 이거 우리가 가만히 있지 말고 나가서 얘기를 하자. 그런데 얘기를 하자 그랬는데 다 반대를 하는데 5명의 그렇게 해야 되겠다. 지금 뭐 이 소나기 올 때는 피해 가야 된다고 다 피하는데 5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11월 7일 날 서울역에서 집회를 시작한 겁니다. 그랬던 거죠. 예, 예, 예. 예. 저희가 지금 태극기 집회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이 이것도 대한민국의 흐름을 바꿔놓은 커다란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런 역사를 이 시점에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자는 차원이었고요. 다시 이야기를 돌아가서 대한민국 광화문 광장에서 그야말로 김정은이라는 애숭이 만세, 김정은 만세를 지르고 또 그 백두라는 게 이 김일성 일가를 이제 그 혈통을 얘기하는 혈통을 이제 미화하기 위한 예, 예. 완전히 100% 거짓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백두산에서 시작한 그 혈통이다. 이 백두 혈통이다라는 그런 건데 그 백두 칭송위원회라는 거 소위 말하는 서울시민 예. 환영단을 만든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그 환영단의 그 핵심 인사가 누구냐? 참 여러분들 아시면 기가 막힐 거예요. 황선이라는 여자입니다. 황선. 이 여자가 지금 어떤 여자냐면 여러분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2005년 10월 달에 이 만삭의 몸으로 평양에 가서 나는 내 이 아이를 평양에서 낳고 싶다. 근데 그 날이 뭐냐면 조선노동당 창건 6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60주년. 그때 그 평양산원이라는 게 뭐냐면 김정일이가 태어난 데예요. 그렇지. 그리고 김정일의 어머니 김정숙이가 그 평양산원에서 과다출혈로 사망한 예. 역사적인 거죠. 역사적인 데죠. 역사적인데 거기에 가가지고 이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았어요. 2005년입니다. 그 외에 아이가 지금 한 13살, 14살 됐네요. 예, 예. 이 여자가 지금 40대인데 이 여자가 뭐냐면은 통진당의 주요 간부였어요. 통진당의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였고 민노당 부대변이었고 그러니까 이 자들이 어떤 인간들인가를 아는 거예요. 근데 소위 한 줌도 안 되게 뭐냐면 이 회원을 다 13개 단체라고 그러는데 뭐 학생 진보다 뭐다 이 인간들을 다 합해도 200명이 안 되는 거죠. 네네 말씀하시죠. 근데 문제는 서울시장이 사고가 그 양반이 그렇지 않아요. 서울 광화문 광장에 태극기 큰 태극기를 이제 원효총에서 세우려니까 못 세우게 했어요. 그러면 그렇죠.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이제 광화문 광장에 북한의 인공기가 날려야 이게 진정한 민주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4년째 그 세월호 천막 세워놓고 그걸 바로 좌익 혁명의 아지트로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사람이 서울시장으로 하고 있고 또 좀 그 서울시장 요새 비리 아시잖아요. 네. 서울시의 그 교통공사 지하철이죠. 거기에 들어가려면 민노총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말하자면 박원순 시장 바로 하순이 돼야 선거 캠프에 일해야 거기 지역공사 그 공사에 장애될 수 있고 공사의 자식들만 가족들만 취업할 수 있는 이런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런데 이걸 지금 제가 밤을 새워서 추적을 해보니까 박원순이가 4월 27일 문재인 김정은 그 정상회담을 기념하기 위한
무슨 문학 경연대회를 서울시가 주최를 하는데 그 당선작을 이 친구들이 다 쓰는 거죠. 이 친구들이 지금 여기서 인공기 들고 흔들면서 김정은 만세 부르고 성족이 불태웠던 이자들이 거기서 돈을 다 그 돈으로 됐다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박원순이라는 자가 역사문제연구소 소장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완전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되는 나라. 맞습니다. 이승만은 철천지 원수고 박정희야말로 철천지 원수고 하는 역사를 완전히 바꾸는. 그 미국은 이건 정말 이 분단의 원흉이고 모든 한반도의 비극은 미국에서 출발했다라고 라는 역사를 쓰고 있는 그 역사문제연구소장을 누가 했느냐? 박원순이가 한 거죠. 맞습니다. 그 자들이 그날도 소위 말하는 이 남북 정상회담 이것을 미화하는 그 100일장 같은 거 100일장. 거기 상을 다 받아갔어요. 싹 쓸어갔어요. 그렇겠죠. 그럴 수밖에 없죠. 야. 근데 이제 그 얘기 들으면서 사실은 기가 막힌 건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위한 대통령이 아니라 김정은을 위한 대통령을 하고 있다. 이게 그렇죠. 분통이 터지는 겁니다. 지금 이제 미국의 그 뉴욕의 블룸버그 통신이 바로 얘기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김정은이 바로 홍보비서냐 하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외국 언론이 떠들어대는데 그리고 내가 참 문 대통령 보면 이제 얼굴을 못 들고 세계 가서 대한민국 설자를 다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잃어버렸죠. 미국 가서 얼마나 거짓말을 했던지. 김정은이가 북한핵 폐기한다고 했다고 3번이나 가서 거짓말을 했는데 그 유엔 총회에서 북한 외무상이 와가지고 우리는 북핵 폐기한다고 한 일이 없다. 그래가지고 거짓말한 게 금방 들통이 나가지고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 이거죠. 들통이 나가지고 그 워싱턴 포스트가 바로 트럼프가 문재인이 속 말해야 되나 이런 사설까지 썼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문재인이가 얼들고 미국을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들으셨는지 모르지만은 북한이 세운 문재인 나라가 자살하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외국에서 보기에는 바로 대한민국은 바로 문재인 나라인데 문재인 나라가 바로 김정은이 지시받는 문재인 나라다. 그래서 바로 스스로 문재인이가 대한민국을 포기하고 김정은한테 맡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골키퍼를 간첩에 골키퍼를 시고 축구를 하는데 3번 축구를 하고 항복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남북회담 3번 하고 항복문서 써주고 온 겁니다. 이게 이런 대통령을 좋다고 60% 지지하는 사람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앞으로 김정은이 신화로 살든지 그렇지 않으면 미국 제재가 들어와서 거지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 체크해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 아들, 딸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으면 왜 문재인이가 돈 몇 푼 집어주는 거 보고 거기에 마약 중독돼 가지고 문재인이 좋다 이렇게 떠들어서 바로 나라를 망국일로 끌고 가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절대 문재인의 속임수에 돈 몇 푼에 속아서는 절대 안 된다. 지금 잘하는 것처럼 중소상인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다 무너졌죠. 그게 20, 30대 이제 한참 30대 40대 가장들인데 애들 교육 한참 들어갈 때예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실직되고 지금 시내 강남이니 명동도 지금 20, 30%의 이 가게가 벼 있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아마 새로 들어오지를 않아요. 안 하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문재인이가 정치가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착각에 빠진 건지 국민을 우롱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인사를 봐도 김수현 사람이 누굽니까? 탈원전하고 지금 최저임금이라든가 이 근로시간 단축은 아주 주동자가 바로 그 김수현인데 김수현을 바로 정책실장에 앉혔습니다. 그 얘기는 바로
나라가 망해도 그냥 밀고 가겠다. 음흠. 그 오늘 아침 보니까 지금 삼성에 손대고 삼성이 지금 한 삼성의 계열 기업이 지금 1년간 정지시켜 놨어요. 이 기업은 다 죽이고 그러니까 기업이 살다 최저임금 오르죠. 그다음에 노동 시간이 단축됐죠. 그 세금 오르죠. 또 정부 통제가 숨이 막히죠. 그러니까 줄을 서서 외국으로 나가니까 일자리가 씨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세금 들여가지고 아르바이트생 늘려가지고 그게 일자리하고 국민을 속이는. 더 기가 막힌 것은 4대 기업 총수가 얼마나 바쁜 사람들입니까? 그 삼성 같은 데는 북한의 GDP를 6배인가 7배를 1년에 벌어들이는데 네. 이런 총수를 끌고 가서 망신을 시켰습니까? 뭐 냉면이 목공으로 넘어가느냐? 빈손으로 와가지고는 빠졌지만 빈손으로 와가지고 냉면이 목공으로 넘어가느냐?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정부가 북한이 그건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선권인가요? 네. 그 사람을 계속 청와대가 주둔하고 있고 그러니까 대통령은 김정은이 홍보비서관하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은 이선권이 홍보비서관하고 이 짓하고 있는데 그렇게 우리 기업인 가다 망신시키고 또 민주당에서 기업인 100명을 끌고 북한에 간답니다. 예. 이건 나라를 망치는 일만 골라서 하는 겁니다.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려울 때 경제 나라에 하루에도 뛰어가지고 돈 벌어 일자리 만들어라 이렇게 해야 나라가 사는데 일자리는 다 죽어서 지금 국민들이 아우성인데 죽겠다고 그러는데 이건 기업인을 그 북한 가서 못 오겠다는 겁니까? 북한에 지금 가서 투자를 하면 다 그 기업 망하게 그렇죠. 미국 제재가 들어서 다 망합니다. 그러면 기업 망하게 시키려고 북한 데리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4대 기업이 북한에 갔다 와가지고 미국 경고를 받았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국민들에는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지금 뭐냐 하루빨리 조카 통일하겠다. 난 그런 생각을 갖고 봅니다. 네. 북한에 가서 지금 철도 놔주고 도로 놔주고 북한에 이제 금강산 관광 재개하고 개성공단 재개하고 이 얘기는 뭐냐 북한의 돈줄을 풀어가지고 다 주고 전방 다 해체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GP 해제하고 전방 다 해체해놓고 쳐들어라. 그런데 요새 이제 지금 미국에서 그제 얘기 나고 북한에 지금 미사일 기지 다 없앴다. 그렇죠. 그러더니 뭐 서울에서 아주 가까운 황해도에 지금 20개가 있는데 그중에 지금 위성에 찍힌 게 13개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은 지금까지 계속 거짓말을 한 겁니다. 네. 그런데 문재인은 김정은이가 핵을 완벽하게 폐기한다고 했다. 거짓말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북한 이제 경제 제재 완화해야 된다. 이 짓 하고 다닙니다. 그럼 그 문재인의 목적이 뭡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간첩이 바로 축골키 파는 꼴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식의 대통령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시민들이 이제는 문재인을 끌어내자. 그렇죠. 우리 다 죽는다. 이렇게 지금 공감대가 형성돼 가고 있고 지금 중소상인 이게 한 650만 됩니다. 네. 자영업자 680만. 그다음에 대학에서 지금 대학생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 걔들도 지금 대학의 휴학생이 아주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왜? 아르바이트가 없어지니까 학자금을 댈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아까 얘기는 전등 끄는데 12,000원씩 준다고 2시간 해가지고 네. 이 짓 하는 게 바로 문정권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문정권 믿으면 국민들 다 굶어 죽습니다. 정신 차립시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을 가짜 뉴스로 융단 폭격을 해가지고 파면을 시키고 지금 감옥에 가둔 상태에서 이 문재인 정권이 또 다른 가짜 뉴스로 정권을 유지하면서 예.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모든 게 가짜 뉴스고 예능 정치고 예. 다 예능 정치죠. 모든 그렇습니다. 게 탁현민이 정치 예. 그걸로 이제 넣어왔던 건데 그걸로 지지도를 계속 얼마다 하면서 이 고공행진을 했는데 그 여론조사도 과연 그게 믿을 수 있느냐? 예. 뭐 그건 뭐 전혀 믿을 수 없다고 봐야죠. 어쨌거나 이제 그렇게 눈속임을 해 왔는데 지금 그런 엄청난 위선과 조작, 심지어는 통계청 조작까지도 예. 안 되니까 말을 안 듣니까 통계청장까지도 바꿔버리는. 예.
그런 이제 그 위선적 참 가증스러운 정치의 끝이 어디냐. 그건 이제 역시 안보 파탄, 그렇죠. 또 하나는 경제 파탄인데 그게 지금 완전히 현실적으로 눈앞에 오고 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예. 브라질이나 이제 베네수엘라가 바로 퍼져가지고 네. 문재인처럼 퍼져가지고 망한 나라의 본보기 아닙니까? 네. 이제 베네수엘라 같은 데는 세계 3대 석유 생산국인데 그렇죠. 그 좌익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국민한테 퍼주니까 다 70% 80% 계속 유지하다가 그 사람 물러나니까 바로 그 석유 팔하고 100년 갚아도 빚을 못 갚는. 못 갚는. 그래서 1년에 물가가 2만 %까지 뛰는. 2만 %. 네. 뭐 2만 정확하게는 2만 4,500%까지 뛰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지금 한국이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 여러분 잘하는 거 좀 보세요. 이제 지금 일자리 대란이 일어났죠.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물가 급등하죠. 세금 폭등하죠. 경제 파탄 나면 다 죽는 겁니다. 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내가 대개입한 것은 문재인은 제약가림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제약가림도 못하면서 김정은이 이제 홍보관이 돼가지고 그렇죠. 교황청 찾아가지고 교황 보고 북한 가라고 했습니다. 네. 북한에는 지금 그 천주교인들을 씨를 말렸습니다. 신부 신자 다 씨를 말리고 지금도 성경 갖고 계시면 총살입니다. 총살이. 예. 그리고 이제 그 수용소에는 많은 신자들이 재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교황 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난번도 그런 글을 썼습니다만 그 600만 유태인을 죽인 히틀러를 만나라. 네. 그 얘기가 똑같은 거고 네로 황제가 있습니다. 그 종교 그렇죠. 아주 완전히 타락한 황제죠. 네. 네로 황제를 찾아가라는 것과 똑같다. 네. 그러니까 바로 재원일 국민 경제가 다 죽어가서 국민이 죽겠다고 하는데 재원일 않고 교황을 가서 북한 방문해라. 이거 정신병자 아니면 이런 일도 안 씁니다. 네.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교황이 북한을 간다면은 결과적으로 그 사탄한테 예수를 팔아먹는 것이 되는 팔아먹게 겁니다. 되는 거죠. 그 똑같은 겁니다. 네. 그런 것을 교인이라는 문재인이가 시키고 다닌다. 이거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저 천주교인을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해찬이가 또 뭐라고 하냐면 그 염수영 주경한테 가서 같이 동행하라. 그러니까 염수영이 내하고 대답했답니다. 네. 염수영 저도 이번 때 사퇴를 하십시오. 어떻게 지금 김정은이가 어떤 사람인가? 300만을 죽인 전범이고 전범의 손자고 300만을 굶어 죽인 그러한 민족의 원흉의 아들이고 그렇죠. 또 자기 고모부하고 동생 형도 죽이는 아주 이제 폐륜범인데 그 폐륜범 막가파한테 교황을 가는데 동행한다. 이 염수영 주경 정신 차리십시오. 그리고 천주교인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잘못하면은 대한민국의 천주가 역사의 죄인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주교가 정신 차려야 돼요. 저한테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더니 많은 그렇죠. 분들이 저한테 그 정의교회에서는 명단 보내도 많은 분들한테 보내줬는데 저희들이 바쁘습니다. 제 전화번호가 011-3874-5614입니다. 여기 연락하시면 언제든지 명단 보내드립니다. 다시 한번 010-3874-5614 3874-56 예, 3873-5614 3873-5614 예, 여기로 전화 주시고 지금 저희가 하는 일은 교황청에 절대 북한에 가면은 바로 예수 팔아먹는 것이 되니까 절대 가시면 안 된다고 계속 그 탄원서를 바로 교황청 대사관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같이 힘을 좀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 천주교 신자분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양심적인 기독교인, 양심적인 불교 신자 여러분들이 교황님의 평양 방문이 이루어진다면 이건 사실 대단히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뜻을 모아야 되겠고요. 지난번에 우리 이계성 의장님이 출연하셔가지고 전 세계에 계시는 그 가톨릭 신자뿐만 아니라 그 교민들이 이 종북 신부 명단을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명단을 이제 받아서 저희들이 보내냐고 정말 아주 그랬는데 어떤 분은 또 이게 이메일이 안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또 다
인쇄를 했는데 그게 앞뒤로만 인쇄해도 지금 이 전화벨이 울리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양해해 주십시오. 예. 그 앞뒤로만 인쇄를 해도 그게 80장입니다. 이게 예. 앞뒤로. 예. 그래서 그걸 다 인쇄를 해가지고 이 국제 우편으로 보내준 적도 있는데 문제는 그때 문재인이가 교황님을 만나가지고 평양 방문을 이제 얘기하니까 그때 교황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식으로 초청장을 보내라.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단 말이죠. 그냥 한번 너희들 얘기를 들어보겠다는 거예요. 제대로 갖고 와서 얘기를 해라. 왜 정치적으로 나를 지금 이용하려고 하느냐. 또 하나는 뭐냐면 청와대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그 초청을 수락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게 완전히 이 조작 가짜 뉴스를 만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어베일러블하다. 어베일러블. 어베일러블은 뭐냐? 이런 거죠. 내가 갈 수 있을 가능성은 항상 열어둔 거다. 그러니까 뭐 안 간다라고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습니다. 예. 이건 어베일러블이라고 번역이 됐다는 건데. 우리말로 생각하면 생각해보겠다. 생각해보겠다는 거죠. 예. 대한민국 대통령이 와가지고 그렇게까지 얘기하니까 자 만약 가시겠다는 결심이 섰다면 가겠다. 예. 저는 교황님이 대단히 상식적인 판단을 저는 하실 거를 보는 그렇죠. 거예요. 그럼요. 그럴 리가 없다. 그럼요. 예? 예. 지난번에도 방송했지만은 그럴 리가 없는 거고 또 비판하시는 분도 많겠지만은 저는 교황님을 끝까지 저는 신뢰하고 싶습니다. 교황님조차 김정은과 문재인의 그 어떤 야바이랄까 그 기만에 가지는 않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 세계의 그 평화의 사도라고 할 수 있는 지도자를 정치에 이용하려는 문재인이나 김정은 이건 천벌받을 정말 사탄이고 세상에 빨리 없어져야 될 인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교황을 어떻게 정치에 이용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세계의 독재자 바로 김정은이 날개를 달아드는데 교황을 이용한다는 문재인 이것은 정말 사탄 교인이 아니라 사탄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아이고 우리 의장님 말씀이 너무 주옥 같은 참 피를 토하는 그러한 일갈이기 때문에 시간이 뭐 금방 지났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뭐 무슨 문재인 세력 또는 대한민국 좌파에 대해서 무슨 억하심정을 가질 아무 이유가 없는 거고 객관적인 언론인으로서 본다면은 지금 문재인의 그 이른바 이 기만극은 이제 끝이 났다. 그 뉴욕타임스가 미국의 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보고서 CSIS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김정은이가 큰 사기를 쳤다. 그레이트 디셉션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거든요. 이건 뭐냐면 문재인한테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예. 백일화에 드러난 거죠. 백일화에 드러났는데 그걸 청와대 대변인이 그건 우리가 알고 있었다. 그리고 언제 북한이 미사일까지 폐기한다고 했느냐. 또 그런 폐기 협정을 맺은 것도 없다. 이런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궤변을 늘어놓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거 우리 다 알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가짜뉴스다. 페이크 뉴스다 한 거. 이건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거대한 3인의 사기극이 이제 그 종말을 고하고 있는 거죠. 종말을 고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을 향해서 사기쳐도 참 잘못인데 세계를 향해서 사기치고도 잘못이 아니라고 자꾸 변명을 하는 그 문재인 정권이야말로 정말 사기 정권이고 빨리 바로 물러나야 될 정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 국가 중심 세력이 그나마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것이 폭로가 되고 그 일종의 사기들이 다 거짓으로 입증이 되는 것이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절대 우리가 절망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문재인 세력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기도, 그것보다 더 나쁜 것은 대한민국 이 국가 중심 세력이 절망하고 좌절해서 가만히 속수무책으로 있는 것이다. 맞습니다. 예,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강조를 해드리고 의장님 예. 정말 오늘 어려우신 걸음을 하셨는데 좀 결론을 내려주시죠. 예. 네. 저희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뭐 나이가 80이 가지고 이제 뭐 제 소망이 뭐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잘 돼서 우리 후손들이 정말 평화롭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정권이 잘 한다면 문정권 지가 요구하는 게 잘못이죠. 네. 그런데 경제 안보를 망치면 대한민국 기둥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 네. 기둥이 무너지는 걸 보고 가만히 있다면은 이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보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왜 나이 들고 연금이나 받아서 편안하게 살지 그러고 놓아 다니느냐. 대한민국이 이렇게 바로 무너지고 있는 걸 보고 분노하지 않으면 이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저와 저를 비롯한 많은 그 보수 애국 세력들이 거리로 나와서 추나 더우나 뛰고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이 방송 듣는 분들 문재인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을 모아서 문재인이 바로 반성할 때까지 밀어붙여야 됩니다. 같이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계성 대한민국 수호 천주 교인 모임 수석 공동 대표이시고 또 대한민국 언론 혁파를 위한 공동위원회 공동의장이신 교육자이시면서 참 아스팔트 보수 우파의 살아있는 원로이신 우리 이계성 의장님을 모셨습니다. 윤칼세 TV는 앞으로도 계속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고 계시는 국가 중심 세력의 대표 주자들만 모셔서 여러분에게 참 주옥 같은 말씀, 시국관 그리고 위로의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여러분 윤칼세 TV 구독 버튼 꼭 좀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11월 24일 대전에서 열리는 윤창중 정치학교 이 이장님도 예, 가겠습니다. 꼭 가겠습니다. 가시죠. 예. 그리고 윤창중 칼럼 세상 도서출판에서 발행하고 있는 도서도 좀 구입을 해주시면 저희 활동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